BOE는 애플 아이폰 라인업에 OLED 일부를 공급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ITC의 조치가 이 애플 제품에까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커졌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예비 판단의 파급력을 전하며 일부 아이폰 모델의 제약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애플은 우리는 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며 분사안이 애플 제품에 영향이 없다는 취지로 선을 그었습니다. 핵심은 이 사건의 표적과 구제 범위가 BOE와 그 제품군이라는 점, 그리고 어디까지가 실제 명령의 적용 대상이 될지는 최종 결정에서 구체화된다는 것입니다. ITC는 수입 자체를 막아 시장 접근 자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 글로벌 브랜드의 각축장인 미국 시장의 특성상 ITC의 배제 명령은 공급망 전반에 즉각적인 압박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영업비밀 프레임이 성립하면 특허만 다툴 때보다 보안 컴플라이언스 차원의 경고 효과가 더 큽니다. 산업적 파장도 짚어보죠. 단기적으로는 BOE의 미국향 물량이 제약을 받으면 매출과 수주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고객사들은 공급 차질을 피하기 위해 조달 다변화에 나설 테고 그 빈틈은 삼성 디스플레이나 한국 대만 진영이 채울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데요. 일단 ITC의 결정이 예비 판결이지만 BOE의 패널을 사용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위험 요인이 증가한 것은 사실입니다. 애플 입장에서도 이제부터는 단가가 싸다고 BOE 패널을 무조건 사용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패널 단가를 떠나서 BOE 제품의 매력도가 떨어질 것으로 보여요. 중장기적으로는 디스플레이 밸류체인 전반에서 영업비밀 관리와 추적 시스템, 협력사 보안 수준 확인 등 컴플라이언스 비용이 높아질 겁니다. 또한 민사 손배와 무역 제재를 투트랙으로 동시에 제기하는 소송 전략이 업계 표준으로 정착할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문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지만 대부분의 영업비밀 유출이 장비를 만드는 협력업체나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는 직원의 이직 때문에 생기는데요. 협력업체와 공동 개발한 장비에 대해선 협력업체의 권리를 충분히 인정해주고 핵심 인재들에게는 파격적인 대우와 인센티브를 주는 동시에 회사는 영업비밀에 대해서 보안관리를 훨씬 철저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 또한 기술 유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훨씬 더 꼼꼼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점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특히 업계에서는 항상 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서 산업 스파이가 계속 생겨난다고 지적하고 있으니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향으로의 법 개정도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기술 인재들에 대한 처우 개선과 인센티브 제도도 필수적이고요. 이 모든 걸 해결해 K디스플레이가 글로벌 리더 자리를 공고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의 경우에는요, 디스플레이를 아예 국가 전략 산업으로 분류해 막대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번 삼성과 BOE의 소송전을 교훈 삼아 기술 유출 처벌 강화, 세액공제 2월 기간 연장 등이 필요해 보입니다. 삼성이 이렇게 BOE와의 소송에서 역대급 승리를 거뒀음에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 때문에 기업의 기술 경쟁력은 점점 악화되고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산업 경쟁력 약화를 불러오고 있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엔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른 국가들은 산업 스파이를 어떻게 처벌하는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왜 한국 첨단 기술은 특히 중국으로 많이 흘러가는가? 첫째, 인력 스카우트의 공격성입니다. 중국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고연봉에 주택, 비자, 가족 정착 지원, 스톡 옵션까지 얹은 패키지형 제안을 앞세웁니다. 이직은 합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노하우와 레시피, 공정의 감각은 서류상의 경계선 바깥에 있습니다. 우리 제도는 NDA, 즉 비밀유지 협약서로 이를 커버하려고 하지만 의도와 핵심성 입증의 난이도가 너무 높아 실제 법정에서의 입증 부담의 무게가 무거운 것이 현실입니다. 법률의 문장은 강해졌지만 입증과 집행의 설계, 즉 수사 초기의 증거 수집 체계, 기업 내부의 로그, 메타데이터의 보존 방식, 법정에서 통용되는 증거 포맷이 그 강도만큼 정교하게 맞춰졌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제 처벌 체계 비교로 넘어가죠. 한국, 미국, 네덜란드를 나란히 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입니다. 큰 틀은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이 축을 이루고 형사와 민사가 함께 움직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법과 양형이 강화되면서 핵심 기술 해외 유출에 대해선 더 무거운 형이 가능해졌고 실형 선고 비율도 과거에 비해 높아졌습니다. 미국을 한번 살펴볼까요? 미국의 강점은 증거 수집과 기소 역량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광범위한 전자증거 접근, 배심제 과정의 설계가 결합되어 누구를 위해 어떤 의도로 어떤 경로로라는 3박자를 입체적으로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비밀 프레임이 선명하게 서면 기업에는 막대한 벌금, 개인에게는 장기간의 실형이 현실화되기 쉽습니다. 네덜란드는 최근 간첩죄의 범위를 확장하며 이른바 안보형 스파이죄의 범위를 강화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간첩, 해외 정부 이익을 위한 활동까지 광범위하게 포섭하고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형량 상한을 높였습니다. 유럽 공급망의 관문이자 소부장 허브인 네덜란드의 특성상 핵심 기업, 연구기관을 겨냥한 정보 유출과 디지털 침투를 실질적으로 제어하겠다는 의지가 법 체계로 반영된 겁니다. 특히 2023년 네덜란드 대학교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중국인 대학원생들의 박사학위 취득을 금지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모든 중국인들이 산업 스파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업과 정부는 무엇부터 바꿔야 할까요? 핵심 인력에 대해서는 퇴직 6개월에서 12개월 전부터 접근 권한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민간 데이터 접근 시 알람, 2인 승인 체계를 가동합니다. 이직 신고와 컨설팅 절차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메타데이터, 접근 로그, 경보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수사, 소송 단계에서 핵심성과 의도성을 뒷받침하는 건 결국 이 증거의 품질입니다. 그리고 CMS의 세정기술 유출은 한 줄의 레시피와 몇 개의 세팅값이 국가 경쟁력을 어떻게 갉아먹는지를 증명했습니다. 미국은 고형량과 집행력으로 네덜란드는 안보형 간첩죄 확대로 바짝 조였고 한국은 법과 양형을 끌어올리며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분명합니다. 입증과 집행, 기업 내부의 증거 설계, 그리고 사람을 움직이는 인센티브입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의 머리와 손에서 나옵니다. 사람을 지키는 제도, 그 제도를 증명하는 증거, 그리고 그 증거를 뒷받침하는 국제 공조. 이 세 가지가 맞물릴 때 우리는 다음 사건의 헤드라인을 바꿀 수 있습니다.